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홀로 거주하는 젊은 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경찰에서도 범죄 예방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여성 1인 가구 범죄 실태와 해결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찬혁 교수, 부산 여성의 전화 신미라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좀 변화하면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별로 좀 살펴보면은 부산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어떻습니까? 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부산 지역의 그 1인 인구 약 36만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5년도에는 22만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약 63% 정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남성 1인 가구는 약 16만 4천 가구 정도, 여성 1인 가구는 19만 7천 가구 정도니까 그 남성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한 70% 정도로 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는 한 52% 정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이제 20, 30대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은 그 중에서도 한 10만 9천 가구 정도 네.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1인 가구를 보면은요, 약 한 4만 8천 가구 정도고 남성 1인 가구는 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20, 30대 1인 가구의 주거지들은 대학 밀집 지역 보면은 네. 저희가 장정동이라든지 대연동, 하단동, 계금 정도 지역에서 이제 밀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서 노출되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언론으로 접하기라는 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훨씬 많은 것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범죄 통계는 어떤 편인가요? 네,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통계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지금 사실 파악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71%였는데요. 작년에 89%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또 주거 침입 범죄가 총 7만 건이 넘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주거 침입 성범죄가 4년간 1,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 30대 여성을 좀 대상으로 한 범죄가 굉장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나 배달부들을 의식해서 현관에 왜 남성의 신발을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인 가구의 범죄 취약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 사건을 많이 당하면서 언론에 많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라든지 원룸촌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 취약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방범 시설이라든지 또는 방범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데 두려움에 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도 그러면은 조금 열악한 대학가 원룸촌이 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보안 체계가 잘 된 곳에 비해서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 최근에 셉테드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최근에 지어진 어떤 건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원룸촌이나 다가구에 비해서 훨씬 더 방범이라든지 이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주거 비용이 증가는 하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것도 담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4월이었죠.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여대생이 살해되기도 하고 또 뭐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서 남성이 침입하는 등 이런 범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원인이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그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범죄가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슈화 되고 있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 뭐 그 주거 침입이라든지 뭐 폭력 범죄로 다루어지던 것들이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이고 또 가해자는 90% 이상이 남성이다. 네. 이런 이제 그 범죄의 양상을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안이 아니라 여성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요즘 최근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그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가정폭력 범죄도 과거엔 그냥 폭력 안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니까 남성 가해자가 배우자 여성들에 가하는 피해 폭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정폭력이라고 이제 인식지어지고 거기에서 가정폭력 특별법 뭐 98년도에 만들어졌죠.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 역시 다른 종류의 여성 대상 범죄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가지는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아졌다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네. 사회 뭐 경제, 정치적, 문화적 또 신체적 그런 이제 지위에 허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난 19일에 부산에서도 한 남성이 옷을 벗은 채 이제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고 알려져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그 사건의 경우에 남성이 이제 술을 먹고 여성의 집 그 화장실에 침입을 한 사건이라서 이미 범죄가 성립이 되었고요. 네. 처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주거 침입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동 그 강간 미수 사건으로 예. 알려진 사건에서도 보면 술 취한 여성을 따라가서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현재 강간 미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우리 경찰에서도 여성을 홀로 쫓아가는 행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간 것만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경범죄처벌법에서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를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여성을 기다렸다가 그 여성을 은밀하게 뒤쫓아간 행위인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재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뒤를 따르는 행위로는 좀 부족하고요. 불쾌감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어떤 정도의 수준이어야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판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홀로 사는 여성들을 쫓아가는 행위 또는 집 앞까지 따라가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경범죄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은 형법상의 주거침입으로 볼 것이냐 이제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처벌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현행법상으로 주거침입죄만으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행법 하에서는 어떤 일선 경찰서나 경찰들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우리 여성계에서는 이런 경찰의 수사 의지라든지 수사 능력에 의지해서 수사를 이루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 어느 경찰서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대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에 관해서는 앞서 가정폭력특별법이라든지 뭐 성매매 특별법 같이 특별한 형태의 이제 새로운 처벌 규칙을 만들어서 네.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런 범죄들이 이슈화되긴 했지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범죄들은 있어 왔거든요.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좀 시행되고 있는지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여성 1인 가구만을 또 대상으로 이렇게 한정 지킨 조금 모호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도 2014년부터 심야 마을버스 안심 귀가 서비스라고 해서요. 네. 10시 이후에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원하는 곳에 하차를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또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200곳 가까이 시민 비상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골목길 260군데도 역시 비상배를 설치 운영해서요. 비상배를 누르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지구대나 경찰관들이 즉시 출동을 하고 네. 경찰관들 휴대폰으로도 긴급 출동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아동안전 지킴이 집처럼 여성안전 지킴이 집을 편의소에 약 1000여 개 가까이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찰과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여러 가지 동행 서비스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안심 서비스가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랑 협력을 해서 다양한 이런 대책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는지 실효성 측면에서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정부, 지자체, 뭐 일선 경찰 등의 다양한 범죄 프로그램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방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시고 있다는 건요. 그래서 여성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여성 안심구역, 뭐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 모든 정책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그 피해자 여성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며 그 네. 피해자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서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여성 범죄, 여성 대상 범죄에서만큼은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뭐 정책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다른 사회 범죄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윤창호법에 의한 그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을 네. 보면요. 음주운전 피해자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며 음주운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보다는 음주운전을 하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네.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성 있게 나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처벌 정책의 핵심도 가해자에 대한 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는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뭐 보호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이런 가해자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남성들께서 우리 남성들을 뭐 잠재적인 뭐 성범죄자로 취급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논리를 하면은 음주운전에 대한 그 처벌이 높일 때 남성들이 우리를 음주운전 그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냐 말씀을 안 나오신다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성차별적 이중잣대 이런 게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좀 공감이 갑니다. 예. 사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범죄 예방에 있어서 뭐 남녀를 따로 두지 않고 모두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 같은 게 있다면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요즘에 홍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 기본적인 창문이라든지 문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뭐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옮겼을 때 기존의 잠금 장치 이외에 보조 잠금 장치를 하는 것, 네. 그리고 확정 고지서라든지 우편물을 이렇게 그때그때 수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택배라든지 배달원을 사칭하는 그런 경우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유형마다 물론 대처가 다른데요. 네. 지금 이런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에 대해서 자꾸 피해자에 대해서 뭔가를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하고 예방책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위주의 어떤 강력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해자들의 범죄 의도를 잠재적인 어떤 범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여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한 합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이라 물론 우리 대인 관계의 범죄가 다르긴 한데요. 이 범죄라고 하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와 그리고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범죄라고 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단체에 계시다 보니까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사실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뭐 왜 남성 신발을 현관에 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택배 박스를 버릴 때 그 송장을 제대로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혼자 자취생활을 할 때 속옷을 아, 남자 속옷을 이렇게 걸어 빨래놀이 이렇게 걸어놓으면서 베란다에 볼 때 저 집이 뭐 의도한 범죄는 뭐 그 도둑이나 이런 것들 방지하는 심리적인 그런 역할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방안들 생활 속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희 이제 여성계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장단기적인 처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선 거시적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문화적 시각에 대한 이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그 한국 사회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면은 잘 큰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 기본 욕구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20대 30대 올라다 보면 갑자기 그 잘 산다는 배출의 욕구에 성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3대 욕구를 식욕, 뭐 수면욕, 성욕으로 치환하면서 이 남성들이 성욕의 어떤 배출이나 그런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범죄를 아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범죄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한국 남성들은 훨씬 더 인간의 권리, 그 고난 안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닌 어떤 범죄적인 남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은 어떤 피치 못할 인간의 본능이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이제 사고의 전환은 사고의 진행은 이제 그 교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유독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그 피해자 책임, 그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일반 저희들도 저희가 윤창호 법을 지정할 때 그 윤창호 씨에게 왜 그 새벽에 그 시간에 나갔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세요. 근데 강남역 사건 때 왜 그 새벽에 여자가 그 시간에 나가 있느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잣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범죄, 여성 대상의 범죄가 되면 꼭 그렇게 피해자다운 피해자 책임을 요구하는데 이것 또한 가해자 중심의 처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처방도 여기에 중심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중심이 돼서 처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사회적 소수자, 아동, 여성, 뭐 장애인, 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징벌적이나 가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합의는 이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걸 집행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는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더 이제 인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옛 유교 사상에서 오는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덜 된 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뭐 생활 속에서 지키는 안전 수칙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범죄 예방에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거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네. 얘기하신 것처럼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 의도를 가진 가해자들의 그 억제를 의도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처벌의 억제성이 잘 나타나는 처벌의 엄격성,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여성들이 원하는 사회 대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성범죄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회에 분풀이를 하는 최근의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네. 범죄들에 대해서는 주치라든지 또는 기타 심신 미약을 원천 배제하고요. 그다음에 강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뭐 벌금형을 배제한다든지. 근데 우리 지금 현재 형사사법에서 교정기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처벌의 엄격성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범죄 예방을 위한 어떤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또는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시민들이 느끼는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동일하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들이 입안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제 여성 문제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서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들 이 앞으로 사회에서 여성 문제에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은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선 학교에 의무적으로 4시간 4대 여성 범죄에 관련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게 이제 문화나 인식의 변화는 이렇게 제도는 하루아침에 오늘부터 시행하면은 가능하지만 네. 인간의 인식과 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으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부산 1인 가구 실태에 대해서 특히 여성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의 시행보다는 인식의 개선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